안녕하세요. 슈퍼맘들의 영양가 높은 수다 한판. 대한민국의 슈퍼맘들을 만나보는 슈퍼맘이 돌아왔다의 슈돌맘 허양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의사로 일하고 있는 승재 엄마인데요. 저희 아들 7살입니다. 사실 저희 승재가 북클럽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승재를 잘 키우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북 큐레이터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 전문가인 자 교육 전문가이신 북 큐레이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웅진 북클럽의 박국송이 국장님과 이수진 팀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조한이 그리고 4살 조민이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원래는 이제 국어과 논술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북큐레이터가 되고 지금은 지역국장이 된 박국송이 지역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0년 SBS 슈퍼모델, 대학로 연극배우, 대한항공 승무원, 애 둘 엄마인 지금까지 준현이와 시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 컨설턴트인 웅진 북클럽에 입사한 팀장 이수진입니다. 아, 진짜 연극을 하셨구나. 네. 어쩐지 목소리가 목소리랑 그렇죠. 목소리랑 발성이 남다르셨어요. 아, 그리고 논술 선생님을 하셨었군요. 국어랑 논술. 아, 너무 또 잘 접목되는 일을 하셨네요. 진짜 너무 두 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희 처음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찍부터 저희가 북클럽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한테 시기에 맞는 책을 골라서 사주는 것도 참 애들은 빨리빨리 커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를 이렇게 북클럽을 시작을 해놓으면 좀 때 맞춰서 이렇게 큐레이터 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하면 그나마 좀 애가 꼭 봐야 되는 책을 좀 놓치지 않고 그래도 보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했고 또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TV에서 볼 때 웅진 책 나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좋아, 우리 책인데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챙길 자신이 없어서 못 끊고 있어요. 네. 아니, 많이들 방송 보면서 이게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실 저희 담당 큐레이터 분들이 항상 끝나고 나면 전화 와서 어머니 책 나왔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7살이어가지고 저희 딸하고 같거든요. 14년 10월생이어서 완전 아기 때 나왔을 때부터 승재가 이런 걸 하고 있네? 라고 보고 저희 딸한테 조하나 이리 와봐 같이 읽혀주고 근데 이제는 7살이 돼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역시 이렇게 책으로 읽힌 아이들은 잘 크고 있구나. 똑똑하구나. 네. 네, 맞아요. 승재가 워낙 또 자연관찰책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사실 살짝 독서 편식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 약간 워낙 컨텐츠가 다양하니까 다른 쪽 관심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회 될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사실 저희 모든 분들이 더 힘들고 특히 어머니들이 요즘 이제 워낙에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시기여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또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충분하게 경험을 시켜주지 못하는 게 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어쨌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덜 미안한 느낌? 오히려 저는 이제 국장의 시선으로 또 봐야 되니까 온라인 학습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길을 잃었을 때 그걸 또 우리 북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AI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잘해줄 수 방향을 있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또
책 읽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세요. 확실히 외부 활동이 또 줄면 또 그 시간만큼 또 애들이 또 책 읽는 시간이 많이 늘었군요. 실제 그러면은 여기 둥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도 애들이 책 읽는 시간이 길어졌나요? 네. 양도 훨씬 많이 늘었고요. 왜냐면 도서관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도서관도 못 가죠. 도서관도 못 가. 뭐 학교에서 책을 빌려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웅진을 하고 있는 애들은 집에 딱 갇혀져 있는 게 있고 또 패드로 10,000권 이상의 책을 또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데이터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먼저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상담을 못 갈 정도였어요, 초반에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쵸. 하긴 도서관을 못 이용하는 것도 되게 맞아요. 컸겠네요. 그래서 사실, 마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도 다니던 애들이 많이 못 다니면서 그런 거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 자료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사실. AI 스터디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 애가 학교를 가지 않고 유치원이어서 규모가 작은 원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비대면 수업을 할 기회는 별로 없고 조금씩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를 가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과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습 격차가 많이 난다는 기사도 많이 봤고 실제로 주변에서 저희 동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애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내년에 사실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AI 스터디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이들 하셨던 게 EBS 틀어놓고 애들은 자더라.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말 거는데 시리얼 먹고 있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I 스터디 클럽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아예 화상 수업이 따로 있어서 저희 딸이 36개월 딱 됐을 때부터 영어 화상 수업을 했거든요. 영어, 책 읽고 만들기, 뭐 생각 토론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애들이 받아들이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 학습 분량이나 어디까지 할지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도움을 받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엉덩이 힘을 미리 길러놓은 거예요. 그런 화상 수업을 통해서 뭐 40분, 50분, 60분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도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해야지. 이게 사실 교육의 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사실 온라인 수업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고 그게 좀 코로나 때문에 더 한 단계 일찍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연습을 하는 게. 그 대표 강사님이시거든요. 저희 랜선 누리숲이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선생님 라이브로 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만나서 하는 것보다 이제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화상상에서 같이 만드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어쨌든 같이 만들기로 하고 책도 읽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그럼 그래도 그 모니터를 보면서 집중을 많이 하는구나. 잘해요. 애들은 진짜 생각보다 훨씬 잘해요. 네. 걱정하는 것보다 잘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해봐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역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부큐레이터 분을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승재를 통해서 저희 담당 부큐레이터 분을 자주 만나고는 이제 가끔 연락 와서 만나고는 있었는데 오래됐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랑 만나시는 것만 이게 저랑 커넥하는 일만 알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랑 안 만나는 시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국장이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항상 부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웅진 싱크빅에 또또사랑 정신이 있습니다. 또또사랑. 그래서 어린이의 10년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10년후를 생각하는 진정성으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이제 북큐레이터인데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책을 잘 읽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의 교육 환경 조사 그리고 이 친구의 독서 능력과 흥미와 환경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네. 그리고 또 저희는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AI 독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어떤 책을 어떻게 언제 읽어야 되는지를 플랜하고 코칭하고 솔루션을 주고 그 솔루션대로 친구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 재진단하고 또 플랜하고 코칭하고 솔루션 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친구를 반복해서 네. 케어하는 독서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네. 전문 큐레이터인데요. 네. 미술관 가면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다 큐레이션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어떤 책을 어떻게 언제 읽어야 되는지를 아예 맞춤 프로그램으로 큐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네. 그냥 이 책 유명해요, 저 책 유명해요 해서 사드리는 것보다 그 아이한테는 맞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읽어야 되는 책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연령이 아니라 아이의 관심사나 또 능력. 관심 있는 분야는 조금 더 연령대가 높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머니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면서 큐레이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하니까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 있으셨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3개월 영화 고객이 있었어요. 3개월. 근데 보통 3개월에는 책을 막 그렇게 들여가지고 읽는다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완전 애기인데 찍혀있는 거 이렇게 네, 초점책. 벌써 이랬는데 정말 저는 그분을 만나고 트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3개월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지? 근데 네. 확실히 3개월부터 하니까 남다르더라고요. 애가 책을 읽는 것도 만약에 이제 뭐 영어책 같은 거 여러 가지 놓고 이 책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죠? 그럼 이 3개 중에 책을 선택해요. 애기가. 내용을 네. 이미 알고. 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인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난 보고서 와 역시 뭐든 빨리 시켜주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좋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났거든요. 너무 기대되는. 기대돼요. 미래가 훨씬 뛰어난 아이가 될 거라는 거 진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네, 놀랍더라고요. 그러네요. 엄마가 또 엄마가 해주니까. 대단했어. 저도 기억에 남는 저는 이제 국장이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고객이 한 분 계신데 돌 좀 지난 애기였어요. 돌 좀 지난 애기였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어리신 거예요. 너무 어리시고 이제 조금 육아를 이제 뭔가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근데 웅진 책도 보고 북클럽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너무 좋아서 북클럽을 하고 싶은데 이제 회비가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회비가 부담이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더 생각해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섰는데 한 달인가 뒤에 저 가입할게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뭘 했냐면 그 책을 사주려고 잠깐 친정 어머님한테 잠깐 맡기고 그 시간에 애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모아서 책을 사주겠다고 가지고 왔던 어머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뭉클하신. 네네네. 너무 감동이어서 네 그러네요. 갑자기 저도 같이 뭉클했어요. 우리 박 국장님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사실 자식한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저 진짜 마음이 참 울컥했어요. 진심.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너무 보람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런 기억 남은 고객도 있고 또 일을 하시면서 내가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이 북크리에이터 일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느낄 때 또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이 더 직접적으로 현장에 또 계시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어쨌든 우리 애들이 좀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인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되게 잘 해야지 남들한테 설명할 때 면이 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진짜 아이들한테 뭔가를 끊임없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 맨날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왜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네. 달라지는 거를 제가 스스로 볼 때, 아, 나 진짜 이 일에서 그래도 애들을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전 최근에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애 잘 키우려고 나왔는데 나 잘 키우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부럽네요. 일하는 것 때문에 애한테 맞아요. 소홀해지고 애가 이렇게 손이 못 미쳐서 비는 부분이 생길 때 사실 워킹맘으로서 사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하거든요.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요. 저는 네.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제가 열심히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가 이제 모든 엄마의 맞아. 마음일 텐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둘째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입덧도 너무 심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출근을 못하는 날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둘째를 낳고 제가 한 달 만에 복직했는데 복직하고 나서 네, 한 달 만에 복직했는데 6개월 동안 완모했거든요. 뭐 완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아기가 51대부터 폐렴이어서 24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계속. 그럼 저는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가야 되고 이걸 반복했는데 이게 정말 돌아보고 생각한 게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만약에 북큐레이터가 아니었으면 이게 감히 어느 직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맞아, 거고 맞아. 저는 거기서 그냥 경력이 끝나고 아이만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진짜 같아요. 공감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도 애기 어린이집에서 막 전화 와서 열이 막 난다고 하면 어머님 제가 지금 아이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빨리 가세요. 막 직장에 있다가도 국장님 아기가 아프다 빨리 가. 이게 너무 눈치 안 보고 너무 감사하게 일해서 또 상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이 엄마들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러셨구나. 또 그만큼 관계가 좋으셨겠죠. 또 워낙. 네, 그렇구나. 사실 또 저도 사실 도움 많이 받고 있지만 이렇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힘든 점 없는 직장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또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나 이것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점? 어려운 점 네. 너무 많아서 어려운 점? 아니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큐레이터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했던 거는 막 뵐 때 분명히 아이 있고 가정이 있는 분인 건 아는데 저는 상담을 항상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낮에 제가 못 만나니까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도 항상 근데 저한테 맞춰주시는데 그게 좀 죄송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시간에 자유롭다는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은 집에 가야 될 시간에 일을 한다던가 뭐 저는 저희 큐레이터한테 그런 게 좀 항상 저 때문에 죄송해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없으셨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4시에 아이를 픽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3시 반에 전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출근을 9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어쨌든 6시간 안에 네. 정말 집중해서 딱 일을 끝내놓고 저는 어쨌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워킹맘 어머님들은 주말로 저는 좀 약속을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저녁에는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고 저는 일을 하는 자유로움은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말에 몰아서 워킹맘 어머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적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주말에는 아빠가 봐주시고. 주말에 시어머니가 봐주시죠. 저녁 상담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팀장 일반 교사 생활할 때. 근데 그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네. 또 그것도 이해가 되기도 네. 나 오늘 저녁 상담 있는 날이니까 다 씻기고 먹이고 다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이러고 이제 상담하고 일이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도. 그죠, 또.
회식이 즐거울 때가 있는 것처럼.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시간에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또 걸릴 때 힘들적이기도 하고, 원래 또 모든 일이 또 그런 면이 또 있으니까. 사실 또 교육과 콘텐츠는 사실 너무 좋지만, 사실 누군가를 그러니까 하던 분들이 새로운 거를 색을 시킨다던가, 뭐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던가, 이걸 소개하는 것보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새로운 고객 만나실 때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국장이니까 자꾸 국장의 시선에서 죄송합니다. 국장의 시선. 저는 이런 팀장님 선생님들이 더 새로운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 제휴라든지 아니면은 거점의 활동을 같이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바꿔놨잖아요. 비대면, SNS 활동을 너무 잘하셔서 선생님 팀장님들이 더 쉽고 빠르게 문의하고 쉽게 피드백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크게 내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없지 잘하시는 않나. 것 같아요. 네. 저는 하고 있는데도 네. DM이랑 많이 받아봤어요. 그쵸, 그쵸. 영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해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고, 다른 것보다 또 전 사실 일을 하는 게 제 일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크게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짜 진심으로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또 일하면서 또 고객한테 같이 어떤 가치를 좀 강조하시는지, 그게 아이를 키우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뭐 너무 가짜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진짜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제가 그냥 집에서 애기만 봤으면 누리과정이 어떻고 뭐 그게 초등학교까지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뭐 교과가 분리가 돼서 과학, 사회는 따로, 저 몰라요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이런 교육의 트렌드, 최신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전 이번 연도 2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단기로 팀장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승진을 해서 제가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아이까지 잘 키우면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해봤어요. 왜냐면 이 웅진이라는 회사가 교육 컨텐츠를 정말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책을 유입을 시키고 하는 걸 제가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제가 우리 애한테 책이라도 먼저 한번 읽혀주고 컨텐츠라도 한번 애들한테 보여주고 나야 고객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 같은 컨텐츠를 내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이득?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래, 네. 맞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직업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집에서도 남편분들 좋아하시나요?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고 싶어도 이제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하면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미안해. 눈치 보여요.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눈치 주진 않아. 하지만 미안한데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남편도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애도 잘 키우고. 왜냐면 픽업도 제가 하고 어쨌든 남편한테 손 벌리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애도 잘 키우니까 어쨌든 남편은 자기야 처음에 좀 반대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한다. 시작하실 땐 반대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저희 남편도 자기야, 자기가 무슨 영업이야. 무슨 자기 하던 일을 생각해봐. 그냥 집에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영업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이랬어요. 자기야,
내가 옥장판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그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겠다는 건데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는 생각 엄청나게 남편한테 어필했죠. 네.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 아닌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며칠 전에도 영업 당했거든요. 이 미용실 가가지고 아 이거 뭐 영양제 비싼 거 쓰세요, 뭐 하세요 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럼 영업 당한 거잖아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은행에 가서도 이거 가입하세요, 저거 가입하세요, 영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야 영업 아닌 일은 없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일의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전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제 마인드인 것 같고. 너무 잘 맞는 일을 찾으신 것 네, 같네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경력이 더 오래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일하려고 웅진에 온 게 아니었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처음에 일하겠다고 했을 때. 좀 쉬는 기간이 있으셨어요? 아이를 가지고 저희 아이를 가지면 되게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누워 있어도 계속 누워 있으라고 병원에서 누워 있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약간 육아 우울증. 그러니까 육아 우울증을 아이한테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형태였어요. 오로지 24시간 아이하고만 시간을 가지는 게 우울증이었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 삶의 이유야. 약간 이런 것까지 갔다가 제가 그러면 저희 아이가 되게 똑똑했어요. 지금 똑똑했어요? 과거형 같은데 영재인가 했는데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인지 언어가 너무 뛰어난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와서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웅진에 와서 교육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육 또 듣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교사로 등록해야 다음 교사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일은 안 해도 돼요? 이랬더니 교육을 들으려면 등록이 돼야 돼. 등록하고 이제 교육 듣고 하다 팀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너가 영업의 영자는 알아? 저 완전 내향이어서 너는 못해, 너는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고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밖에 나가서 쓰는 게 다 돈이야. 그냥 집에 있으면 안 쓸 돈을 나간다고 괜히 신발도 사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미용실도 가야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남편한테 한 말이 있어요. 혹시 이걸로 고민하는 어머님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북큐레이터라는 교육 전문가라는 전문직을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 그러니 나를 좀 투자해봐. 그럼 내가 교육 전문가로 남편이 지원해주는 만큼 손익분기를 빨리 넘을 수 있어.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맞아. 기다려봐 라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그래 너 하고 싶으면 해봐. 대신에 힘들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에 집안일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어디 할 수 있으면 해서 열심히 해서 팀장이 되고 더 열심히 해서 국장이 돼서 지금은 남편 연봉보다 훨씬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연봉이 정정된다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 네. 그렇군요. 사실 직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 또 하나의 자기를 키우는 자기 만족이나 자아 성찰을 하는 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듣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직업의 만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 잘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도 너무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저희 큐레이터분님을 만나면 보니까 자녀 교육을 다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기본이죠. 선생님이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부럽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또 비대면을 하는 이 시기에 또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많이 만나셔야 되는 직업이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서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가서 이제 2.5단계로 격상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가는 거는
저도 좀 그렇지만 민폐여서 저는 영상 통화로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전화 연결만 되면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대면이었어도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뭐 2분 30분 했으면 다른 분은 1시간 할 수 있고 이동 시간이 맞아요. 다 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비대면인데도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회사에서 처음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계속 시기마다 맞아요. 공지로 계속 내려주시고 그게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네. 계속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착석 금지라든지 기본적인 것부터 뭐 소독 티슈를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또 국장 입장으로서 선생님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저희 센터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장님들이 다 같이 비타민을 사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출근하면 네. 먹였어요. 아침에 이거 먹고 면역력을 높여서 왜냐하면 고객에게 물어보지만 어머님 혹시 꼭 와달라고 하신 어머님들도 있으세요.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어머님들은 이제 몸 건강히 챙기고 가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대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아까처럼 영상통화나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다 상담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빨리 회사에서 방향을 계속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렇네요. 또 두 분이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회사에서도 다양한 활동도 하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여쭤봐도 되죠? 네. 아니,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저 무슨 활동 하세요? 지금 또 네. 그 북플루언서라고 플루언서? 북플루언서라고 그 인플루언서랑 인플루언서. 비슷한 네. 그런 건데 네. 이제 영상 컨텐츠를 찍어서 유튜브 저희 북클럽 랩에 올리는 거를 이제 대표로 뽑혀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두 분이 그러면 책을 뽑아서 책 소개하는 걸 만드시는 그 건가요? 책을 소개도 해주면서 만들기도 같이 하고 아니면 엄마들 뭐 어려운 점, 힘든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을 좀 대표적으로 찍어서 하는 거죠. 미모랑 말솜씨가 다 되시니까 그런 걸 하시는구나. 네. 저 북클럽 처방전 123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육아의 고민들, 학습의 고민, 여러 가지 교육의 고민 아까 막 잘 몰라요라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던 그거를 큐레이터 선생님을 만나야지만 알 수 있었던 걸 북클럽 랩에서 이제 질문 찾아서 네, Q&A가 있는 거죠. 그거를 대표 강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저 딱 이용해야 되는 엄마인데. 저 이용해야 되는 엄마입니다. 네.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사실 보니까 무슨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니, 끊임없이 책은 정말 사실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넘치고 그럼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갖고 계셔야 소개를 해주시니까 계속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떤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북큐레이터 전문 양성 과정이 따로 있어서 나도 북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도전해 보면서 우리 애를 좀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오게 되면 큐레이션 1과정, 큐레이션 2과정, 큐레이션 3과정인 전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큐레이션 과정을 지원해주고 그 과정 안에서 자격증도 원하는 자격증 또 학위까지도 전부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국에서 사업국 따로 플러스 교육이라고 해서 상품 교육이나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는 큐레이션 교육이라고 하는데 큐레이션 교육을 또 맡아주고 지역국에서는 아침마다 아침 미팅을 이제 저와 같은 국장님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공지사항으로 최신 교육 트렌드를 계속 올려주세요. 바뀌는 거. 네, 그러면 국장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팀장님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이게 돌기 때문에 내 아이 잘 키우는 거 1번이고 내 고객 아이 잘 키우는 거 2번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북클럽 봤는데
공부 못하고 그러면 AS 되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아, 네. 전화 주세요. 네. 아, 그럼 회사에 대한 자랑도 하나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회사에 고마웠던 네. 게 업데이트가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게 더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회사에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영어 컨텐츠가 조금 더 다양하고 네. 전문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내년에 이런 게 된다. 이렇게. 내년에 이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나는 교육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발전을 벌써 몇 수를 앞에 두고서는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서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즐겁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진짜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준비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전문가분들. 네, 전문가들의 수제 큐레이션이라는 네.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네. 이제 북클럽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책을 큐레이션하는 것도 네. 있고 또 온라인에서 북패드에서 메인 투데이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전문가들이 계속 시즌에 맞춰서 시즌 이슈, 누리 과정에 맞춰서, 교과 과정에 맞춰서 계속 큐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들은 가이드를 받아서 책을 읽히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 직접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아니요, 회사. 회사 여기 안에 본사에 팀이 있어요. 팀이 그러니까 교육하는 교육 네네네네. 전문가분들이 팀으로 있으셔서 그분들이 컨텐츠를 개발하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누가 하는 건지. 누가 이거 누가 하는 어떤 걸까?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하고 어떤 분들이 컨텐츠를 만드는지 저희는 만나지는 못하니까 컨텐츠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런 거 이건 진짜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AI를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AI 진단이라고 저희도 해봤는데 사실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설문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AI, 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했어요. AI 진단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에듀테크라고 해서 우리 교육 분야에 접목해서 저희가 또 기술 대상을 또 받은 회사로서 이제 일단 우리 승재가 AI 독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재의 능력, 흥미, 환경을 분석해서 이게 저희의 북패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연동이 돼요. 그럼 AI 맞춤 투데이라고 나와요. 승재의 능력에 맞는 책, 그리고 승재가 자주 검색했던 책, 많이 봤던 책, 혹은 너무 이 영역만 보고 있는데 이 영역도 좀 보면 어때? 라는 걸 계속해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승재에 맞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독서 분야와 학습 분야에서도 네, 지금 저희 이제 딸이 7살, 승재도 7살이잖아요. AI 스터디 클럽 키즈가 또 나오면서 초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예비초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한글, 수학, 뭐 한자, 독서, 일기 쓰기 요런 게 아이들마다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1학년 들어갈 때 만 3세 수준에서 3학년 수준까지 편차가 생긴대요. 똑같은 1학년 아이들이. 그러면 그 편차에 맞게끔 이 진도, 분량, 난이도를 AI가 실시간으로 조절해주고 적용해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온 진짜 AI를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회원이 많아지면 또 데이터가 더 좋아지겠네요. 들어보니까. 네. 여러 친구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저는 맞춤, 우리 아이 맞춤, 우리 아이만을 위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일에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찾는 엄마들한테 이 북크리에이터를 추천해 주신다면 꼭 해주고 싶은 딱 한마디, 딱 요약해서. 딱 한마디? 한마디 너무 어려운데. 너 두 마디? 그러면 네. 이거 한마디로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나도 성장을 하고 싶고 시간도 잘 쓰고 싶고 하지만 돈도 벌고 싶어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정말 딱 맞는 직업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큰
결심 없이 진짜 조그만 용기라도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왜? 교육은 다 시켜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엄마라는 경험만 있어도 하실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북큐레이터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이만큼이라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을 하려고 왔다기보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어쨌든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만큼이라도 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은 이만큼이라도 하신다면 다 도전하실 수 있고 북큐레이터가 결국에 책을 큐레이션하는 전문가인데 내 아이를 전문가가 계속 큐레이션 한다면 너무 좋은 맞아요. 일인데 그 전문가가 내가 된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의 친구까지도. 네. 원래 어떤 친구 만나느니가 중요한데 내 아이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웅진에 와서 저도 굉장히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하고 국장까지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네 젊은 나이에 국장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는 회사에서 주는 방향과 복지였어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제주 연수, 이번 달에 하와이, 도전해야죠. 홍콩, 도전해야죠. 와 너무 가고 싶다를 도전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방향성을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따라가다 보니 이 국장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까 저도 했으니까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직업 없으면 지원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 키우는 거 너무 고민이 많아서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실례일 수는 있는데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연봉? 네. 이거 전 밝혀도 아직 1년이 안 돼서. 네, 밝혀도 되나요? 팀장님은 저는 그냥 달로 치면 요 정도. 저는 이제 국장이니까 연봉을 굳이 밝히자면 저희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 연봉의 4배. 와우. 빨리 국장 돼야겠네요. 네. 하셔야겠는데. 도전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대한민국 슈퍼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북크리에이터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엄마 마음은 사실 다 같은 것 같아요. 전국의 북크리에이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